자, 사연 가겠습니다, 강수사님. 자, 다섯 번째 썰 가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강수사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강수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진짜 강수산인가요? 왠지 별명이 수산물일 것 같아요. 수산물. 농수산물. 네. 네, 농담이고요. 자, 사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연 진행할게요.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4살 2학년 1학기 복학한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중학교는 인서울 중하위권 문과, 그 중에서도 헬이라는 어문계열 영문학과입니다. 정말 노답이라 일단 개영을 복수 전공해서 수업 듣고 있는데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학점을 쌓아도 어차피 중소가거나 취업 못할 것 같고 취업한다 해도 영업직이 대부분일 테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까마득합니다. 더욱이 선배나 여자 동기들은 죄다 공시에서 경찰 되거나 공무원 되거나 대학원 빤스런 또는 취준 중입니다. 눈뜨고 코 베이게 생겼습니다. 구급 공무원이나 군무원은 정말 하고 싶지만 난도 깊고 머리가 빡대가리라 너무 피 터지는 시험인지라 괜히 덤벼들었다가 떨어지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인생 선배로서 더 듣기 전에 내비게이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보고 붕어 형님인데 병 형님 플러스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군대에서 전역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고민해봤지만 딱히 없어서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 중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죄송한데 중하위권 문과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학교는 제가 안 여쭤보고 싶은데 라인을 여쭤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경외시, 국순세단, 건동홍, 광명상가 요 중에 어느 라인이에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인서울 쪽이 영문학과네요. 영문학과. 국순세단요?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은 건 맞죠, 장강님? 학점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학점은? 2학년 1학기면 이제 1년밖에 안 다녔네. 1학년밖에 안 했고 이제 1학기 복학한 거면 뭐 이제 복학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아직 3년을 더 다녀야 되네. 그리고 좀 634요? 634가 나왔는데 인서울권을 다닌단 말이에요? 아, 내신 2등급. 아, 수시로 왔구나, 수시로. 아, 내신, 수시 모집으로 학점 치료,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학점 관리 잘하셨네요. 열심히 하셨네. 그래도 학교 생활 잘하셨나 보다. 맞죠? 본인은 빡대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빡대가리가 아닌 것 같은데 빡대가리였으면 학고를 받았다거나 일단 여기 학교 문과라고 하더라도 성적을 이런 건 잘 받으셨네. 음, 근데 사람들 다 공무원 시험 본다고요?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보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공 안 살리고? 그러면 이 지금 나온 학과로 영문학과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다들 허덕인다고요? 야, 인서울이 허덕이면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네요. 지방 문과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요. 본인은 빡대가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은 빡대가리가 아니라 빡대가리라기 좀 그렇긴 한데 라기보다는 그냥 오랜 시간 수험생활 하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저분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이 수험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CLBN이 내일 고맙습니다. 내일 혹시 방송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세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절대 이분이 머리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렌지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뭐냐면 대학교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는 엄연히 다른 공부잖아요. 공무원 수험은 솔직히 말하면 자는 시간 빼고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그 좀 개인 생활 철저하게 포기하면서 대학교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학교 공부도 빡세긴 하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내 할 거 하면서 취미 생활 하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봤을 때도 냉정하게 봤을 때 본인은 빡대가리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 빡대리가 아니에요. 빡대가리에서 이 학교에 못 들어왔을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병철이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분이 빡대가리가 아니라 참 죄송합니다. 사연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읍대가리 할게요. 읍대가리. 아, 꼴통이네 이게 꼴통. 꼴통이 아닌 게 꼴통이었으면 인서울권 못 하죠. 인서울권. 아무리 대학교가 죽었다 하더라도 인서울권 인서울권이야.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인서울권 학교를 오면 전교에서 놀아야 돼. 전교에서. 아무리 문과라고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인서울권으로 이제 여기 오려면요. 반에서 다소간에 들어야 돼요. 무조건.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공무원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관이 어떻게 생각해요? 공무원 시험이나 이 수험이라는 제도에 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학교라는 시험 성적에 맞춰가지고 공부에 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제도에 잘 맞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점 3.7을 맞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대학교 이 공부 커리큘럼에 잘 맞는 분 같아요. 공무원 시험보다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솔직히 좀 약간은 좀 우격다짐을 해야 되거든. 우격다짐. 근데 본인은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아, 아니면 이건 어때요? 강사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잖아요. 꾸준히 할 자신이 있다. 그럼 영어 성적이 얼마나 나와요? 아, 맞다. 영어가 근데 강사님 근데 나 아킬레스 건이 차라리 님이 영어 영문학과고 영어 성적이 되면 공무원 시험 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찰이 근데 내년에 제도가 바뀌잖아요. 영어가 없어지잖아요. 순수 암기 시험 바뀌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건 알고 있죠? 2022년에 경찰 시험이 대폭 개편이 있다는 사실을. 영어가 없어져. 영어는 그냥 인증제로 톡이나 GTF로 이제 일정 점수만 넘기면 그냥 통과하고 실제 필기 시험에는 영어가 빠지고 한국사하고 그래서 영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거죠. 영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경찰 시험은 다른 시험은 영어가 그대로 다 있고 영어 경찰만 없어지죠. 경찰만. 근데 저는 오히려 강상님이 현명하다고 보시는 게 뭐냐면 현명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본인이 본인 자신을 잘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넘어왔다고요? 알파님 원래 누굽니까? 공무원 수험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국어 영어 개 못한 거 영문학과인데? 에이 그래도 영어 아예 뭐 기초도 모르는 사람보다 낫겠지. 아예 완전히 그냥 제로인 사람보다 낫겠죠. 다른 분들보다는. 에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김병철님요? 아 그 유튜브 채택이 느리니까.
다 돼간다고 난거니? 알겠습니다. 저번 거까지 해야겠네. 그럼 늦게까지 가야겠네. 영어 중위, 아니, 근데 영어 중위 때 포인데 왜 영문학과를 들어온 거야? 아,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차라리 정면 돌파하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해. 왜냐하면,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이 공무원 시험도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마음가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데 있잖아요. 내가 전투적으로 이 공부에 임해도 어려운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붙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려운 시험이다. 근데 자기가 이미 나는 이 시험과 안 맞아. 차라리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중에서 본인 학과 특성을 학과나 어, 성적을 잘 맞는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24살에 2학년이면, 그리고 내가 느낀 건데 24살에 2학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지금 이제 24살에 2학년이라는 거죠. 군대 1년 반 시간이 비는데요. 장관이 안 그렇습니까? 올해 24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2학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3학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시간이 비는데요. 공간이. 재수했다고요? 그럼 더 하시면 안 돼. 그럼 더 하시면 안 돼요. 님 재수해봐서 알겠네.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빡신 건지 아시겠네요. 재수를 해봤으니까.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안 맞는지 아시겠네요. 본인이 재수도 하루 왼종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재수 반에 들어가서. 난 재수 공부하는 거나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거나 그렇게 생활하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배우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본인이 너무 이렇게 뭔가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없는 태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학교 생활 하시는 게 난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취업이 어렵다는 건 취업이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아셔야 돼. 공무원 들어가서도 지금 공무원 들어가서 합격한 사람들이 또 공무원 계속 일한다는 또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할 수 있겠지만 또 버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하고 싶다고 무섭다고요. 근데 자, 잘 들으세요, 강구사님. 님은 공무원 시험이 하고 싶다는 거지 공무원 직업이 꼭 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 무섭다고요. 무서우면 하지 마세요. 무서우면 하지 마. 왜 겁부터 냅니까? 왜 하기도 전에 겁부터 내죠? 그리고 영어하고 국어가 젬병이라며. 영어하고 국어가 이 공무원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국어도 일반 뭐 국어 시험 보면 국어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국어의 변별력이 왔다 갔다 심하게 나잖아요. 요동 많이 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영어보다 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 좀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아까 이미 앞전에 물어봤죠. 피 터지게도 안 붙을 수 있냐? 네, 안 붙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붙는 사람들 발생하냐? 네, 안 붙는 사람들 발생합니다. 네, 발생해요. 많이 발생해요. 점점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공무원 시험은
노년만하면 붙을 수 있다. 나 같은 돌무리도 붙는다. 그건 붙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도 돌무리가 아닌 거예요. 노력해도 못 붙는 사람들 많아요. 뭐 한 끗 차이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붙는 사람들 많아. 저도 조이제님 말에 동감합니다. 차라리 본인의 학과 특성을 살리고 들어갈 만한 기업에 대한 정보나 거기에 따른 스펙을 쌓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들어가는 학과도 어떻게 들어갔다 사대나 데이터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분이 2학년이라는 거예요. 아직 대학교 다닐 게 3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학점 논서도 잘 지어놨어요. 긍정적인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거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보통은 제한테 고민사연이 들어오는 게 이미 졸업할 때 다 돼가지고 학생들도 다 엎어놓고 자격증이도 뭐든 뭐 한 거 없어요. 그 상태에서 취업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분들에 비해서 사정이 낮은 게 이제 2학년이고 학종도 3.7점 잘 받아놨잖아요. 앞으로 학교 3년 더 다녀야 되잖아요. 그 3년 다니면서 메꿀 수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쪽의 문과생이 현실적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야나 회사나 그분들이 들어간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토익보다는 오픽이 더 많이 알아주는 시대 아닙니까? 토익도 중요하지만 요즘 토익과 오픽을 같이 따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과생들은. 그래서 오픽, 뭐 토익도 토익이지만 오픽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딸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 현실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도 정보들을 많이 쌓아 놓는 거예요. 그냥 마냥 손 놓고만 이제 수업도, 그러니까 수업도 열심히 하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과생이 딸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놓고 내가 어떻게 이 대학생활하는 빌드를 짜야겠다는 것을 좀 구상해놓고 가시는 게 그럼 토익 850이면 950 쌓으라는 거죠. 950. 한국사 와 아니 한국사 1급 괜찮잖아요. 1급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하시라는 거죠. 뭐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것도 한번 노려보고 뭐 커바디나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 어차피 사무실 들어가면 스펙도 있으니까 아니면 오픽 같은 것도 한번 노리신다든지 그리고 문과생들이 취업한 뭐 최근에 취업하고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것 좀 알아놓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회사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놓고 설마 그 한국사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 자기를 굉장히 낮춘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냥 학교 생활 안 하고 놀았는 줄 알겠어. 논 게 아니잖아. 1년밖에 안 했는데 토익 850점하고 한국사 이거 딴 거잖아. 그럼 3년 동안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나온 학교나 어떤 그런 내가 지나온 과정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누구 봐도 님은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1년 동안.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너무 공무원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또 좋은 게 될 수 있는 거야. 장관이 안 그랬어요. 그 사람들 오히려 공무원에 지금 훅해가지고 그냥 자기 학교 나온 거 내던지고 놓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공무원이 막상 되고 나서도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 되는 것만 생각하지 공무원 생활이 어떨 거라는 거 생각 안 하지 않잖아요. 뭐 최근에
공무원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사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공무원 돼도 환경이 더 빡빡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험생 때나 이제 사람들 많이 뽑으면 좋은 거지 막상 들어가면 많이 뽑는 게 좋은 게 진짜 아니에요. 왕이신데? 거기다 토익 성적이 850점이라고요? 아니 그 정도 되시고 실제 영어 구사 능력 있으시면 그냥 왕이신데요? 네, 옛날에 그 유행어 생각나네요. 그 박남현 씨 했던 거. 왕입니다요? 예, 왕입니다입니다. 왕입니다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게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공무원에 몰리는 것도 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왜냐면 그 중에 낙오한 사람들도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죠. 시간만 까먹고. 이미 그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막상 들어가도 나가면 어떡하지? 돈만 까먹고 시간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많이 생길 겁니다. 장담하건대 많이 생길 거예요. 인솔이라고 무조건 다 붙고 다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맞다나 지금 가까운데 지금 매니저인 장문강인 딱조아님도 저 친구분도 경찰공무원 시험 치는데 이번에 오늘 시험 쳤죠.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친구분도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잖아, 맞죠? 시행착오 많이 겪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된 거예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성공이 합격을 한 거지 성공한 게 아니야. 이것도 말 다르게 해야 돼요. 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월급 그냥 박봉이 월급쟁입니다. 냉정하게. 박봉이 월급 받는 봉급쟁이. 막상 강사님 그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보면 서울시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월급 빠지가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허다합니다. 만약에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이고 부모님이 대줄 돈 없고 그러면 공무원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 합격하고도 돈 없어가지고 월세 생활하면서 돈 못 모은 사람들 허다합니다. 밑빠진 물 붓기처럼. 어? 그걸 가지고 성공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강사님? 그냥 직업을 갖는 것 뿐이라는 거, 직업을 갖는 거. 직업을 갖는 걸 성공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합격인 거죠, 합격. 공무원들이 철밥통 얘기하는데요. 그 철밥통이라는 것도 내가 징계를 안 받아야 철밥통인 거죠. 근데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장사님. 앞으로 공무원들 잘릴만한 수단도 많이 집어넣을 거예요.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서 나라 경제가 지금 안 좋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뭐 뽑히고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족치려고 하는 사람 뽑을 겁니다. 사람들은. 공무원을 조지려고 하는 사람 뽑을 거예요. 조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가지 공무원들 징계 사유를 다 집어넣는 거야. 뭐 하나 걸리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견책받는 거를 감목으로 바꾸다든지 감목 받을 수 있는 걸 정직으로 바꾸고 정직으로 받을 수 있는 해임으로 바꾸면 돼. 한 단계씩 다 올려버리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조직 사람 원하고 있어 지금 여론이. 사람들 봐봐 주변 사람들 공무원 하는 것도 없어 월급 딩가딩가 완전 그지같이 받아보네. 공무원들 우리나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인데 저 사람들이 뭐 덩치 커가지고 할 수도 있게 뭐가 있어. 다 이런 입장이잖아. 맞잖아요. 네이버 기사 봐봐 사람들 막 공무원도 그렇게 욕하고 있잖아요. 확 줍니다. 솔직히 너무 많이 뽑았어요. 너무 솔직히 많이 뽑았어.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4차 산업의 대상이 돼야 돼요. 왜 제조업만 왜 사기업만 4차 산업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남건우님 감사합니다. 이따 기다리세요. 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 가야겠네. 왜 공무원들은 왜 무슨 금강불기라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 산하산 직업이지. 공무원들도 경쟁해야 돼. 왜 경쟁 안 한다고 생각을 해? 앞으로 실적으로 조질 거고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조지려면 얼마나 조질 수 있어. 공무원 조질 게 더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공무원 수당이 많잖아. 수당 없애버리면 돼. 이미 초과수당으로 조졌잖아요. 초과수당 맥스하는 거 조졌잖아. 초과수당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상한치 딱 정해가지고 몇 시간이 60시간입니까? 60시간 이상 100시간 넘어도 60시간 쳐주잖아. 공무원 수당 많단 말이에요. 그 수당도 죽이면 돼. 초과수당 없애면 돼요. 직무급여제 이거 내가 봤을 때 도입될 거라고 봐야 돼. 직무급여제 도입되면 가장 피보는 조직이 어디냐면 행정직이에요. 행정직. 행정직이 가장 덩어리 크잖아요. 행정직이 어떻게 보면 덩어리도 클 뿐더러 가장 많은 세금들이 망가면 가장 돈을 많이 받아가는 쪽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행정직 때문에 공무원 시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행정직이 막상 조직에 대해서 67시간요. 기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뭔가 보답하는 게 없어.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가장 나무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직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사무소, 구청, 시청 우리가 못 가는 곳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신분 막론할 거 없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무급제로 바뀌어버리면 이제는 막 진급 안 하고 편하게 웰빙 해야지 그 짓 못하는 거야. 그 짓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돈을 엄청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실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갭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갭 차이가 벌어져요. 동기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진급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월급이 줄어들 겁니다. 편하게 일하는 대신에 월급은 안 오른다는 거죠. 거의 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되는 거죠. 거의 공무원들도 이제 진급 안 하고 편하게 있으면 무기계약직화 되는 거예요. 신분을 유지해야 돼. 돈은 안 되고 그 돈 가지고 노후 보기 대비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생각해보면 역으로 얘기할게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철박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오래 안 됐습니다.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난 거는 일단 기다리세요. 반발 심해도 나라에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반발 심해도 있잖아요. 반발 심한 거는 그분들 사정이야. 명확히 얘기하자면 나라에서 제도 바꾸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국민 여론은 바꾸다고 할 건데 자기들이 못 바꾸겠다 버티면 만약에 생각해 우리 못 바꾸겠다 해봐가지고 일 못하겠다 하면 파업하겠다 해봐요. 그럼 다 해고시키면 되는 거지.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일 안 하네. 파자 좋은갑다. 다 자릅시다. 잘라, 잘라, 잘라. 나중에 행정소송 한다 해도 패소시켜버려요. 그럼 씨 누가 저걸 반발하겠냐고. 나 못하겠다. 나 억울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시위 한정 나와가지고 일 안 해봐요. 그러면 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법 위반 걸고 넘어가지고 그냥 옷 벗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좋아하겠죠. 야, 일자리 창출이라고 좋아하겠지, 사람들. 야, 내년에 티오 많아지겠네. 알아서 나가주니까. 알아서 이제 일 안 하겠다고 나가고 징계받으니까, 내년에 티오 많아지겠네. 좋겠다. 세금 감면되고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더 많아진다니까요. 현실은. 근데 소송에 따른 재판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아니었나요? 아무튼,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좋은 직업 맞아요. 근데 공무원이 무슨 뭐 모든 걸 다 보상해준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합격하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한단 말이야. 달라지는 게 없는데 달라질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힘들었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공무원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오히려 더 냉정한 건 뭐냐면 공무원들은 생각해보세요. 이직도 안 되잖아. 평생 그 조직에서 환갑될 때까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기업에 다녀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이직하면 되는 거예요.
스사점 하고 싶다고요? 전체 하면 띄워줄 수 있냐고요? 어떤 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 한번 써주신 거예요? 아, 요거요? 잠깐만요. 그럼 얘가 요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제가 저거 님 답장 보내드릴게요. 그 메일로 파일 첨부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님이 공무원 시험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잘한다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자, 자기의 수준과 능력치를 안다는 거 능력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승사님 그 능력이 능력. 내 현실을 깨닫는다는 거.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 8, 90%는 이거 몰라. 그 중에 택도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안 된 사람들 많아. 그 전환기쌤 얘기하잖아요.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되기 힘든 새끼들, 지적인 수준 가진 애들 졸라 많다고. 그런 애들이 공무원 시험 봤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졸라 불쌍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졸라 많은 거야. 그분이 그걸 모르겠어요. 공무원 시험 강단에 10년 넘게 쓴 사람이 그걸 모르겠냐고. 노량진에서 몇만 명을 봤을 텐데. 그런 사람 몇만 명을 봤을 때 모를까요? 진리도록 밖에 진리도록. 근데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야. 얘기해줘도. 왜냐 자기들은 다 될 거라 생각하고 자기 능력치를 모르고 자기도 열심히 하면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다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부지기수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고인물로 쌓이고 한 적이 공무원 시험 바닥이에요. 장생이라고 무조건 딩가디가 놀았을 것 같아요. 노력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 물론 문과생이 힘들고 취업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일반적인 문과다 수도권 문과고 그리고 학점도 잘 받아놨고 본인이 그 현실을 알고 있고 하면 이번 학기라도 공부를 좀 전략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선생. 공무원 시험 붙으러 시험 치러 가세요. 대신 낙오자가 되든 안 되든 전 책임 못 집니다. 가세요. 뭐 시험을 치건 붙건 말건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계속 치러 가세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라고요. 공무원 돼도 뭐 자기가 그 좋아가지고 붙어야 뭐 참고 붙어가지고 버텨야 좋은 거지. 어? 돼도 졸라 박봉받고 힘들 텐데. 응? 서울시에서 근무하면 칼퇴근도 안 되고 뭐 야근에다가 어? 초가 엄청 많이 찍을 텐데. 그 월급 가지고 이 서울 바다에 살아남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근데 또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가성비니까 너 정도면 한다. 부모님 스트레스 받지 뭐 차라리 해보고 공부 후회하라니까 하시니까 어렵다고. 아니에요. 자, 부모님들은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부모님들은 공무원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이게 인생이 사람 인생이 얼마나 곤두박질 내동댕이 쳐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는 공무원 직업이라는 게 정말 갖기 쉬운 직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갖기 쉬운 직업이었어.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그 시대의 그 눈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2021년의 눈높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에 1990년대 초반에 누구든지 공무원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때 눈을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요. 왜냐 그때 공무원 돼가지고 부모님 나이대라고 하면 아마 지금 정년을 바라보고 있겠죠. 아니면 짬밥이 한 잔 찾겠죠. 6급에서 한 25억, 26억 되겠지. 그 사람들 월급 많이 받고 전년까지 차버리면 연금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걱정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왔겠냐고. 모르고 들어왔어요. 어. 부모님들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총무받는 직업일지 모르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이 시험 바닥에서 얼마나 낙오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얼마나 인생 골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쌓이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취업이 어려워도 뭐 정말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야. 대신에 전투적으로 하죠. 전투적으로.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장군사님. 님 같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국sun세단 문과가 어렵다고 하면 뭐, 뭐 지고국이나 그 외의 대학교는 뭐 죽으라는 거죠, 뭐. 그 중에 또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솔직히 확률을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요. 취업 시장에서 내가 전면 돌파하는 거하고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거하고 비율을 따졌을 때 오히려 취업 시장이 더 낫다고 봐. 물론 요즘에 뭐 좋은 기업들은 막 경쟁률이 몇 배 때리 하겠지만 대신에 좋은 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취업 시장에서는 내가 내고 싶은데 막 내면 돼. 근데 공무원 시험 막 낼 수가 없어. 물론 대기업 같은 경쟁률이 요즘에 공무원 시험 경쟁률보다 초월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취업은 200군데, 300군데 내가 내고 싶은 데 있으면 막 내면 돼요. 근데 공무원은 그렇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학교 수업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수업에 뭐 학구를 맞고 뭐 출석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기업들 많아요. 강성이. 기업도 굉장히 많아. 거기다가 서울이라고 하면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타기업 이제 그 수도권 쪽에 이제 취업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키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공무원 시험. 내가 원해서 해도 힘든 시험이 공무원 시험인데 내가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데 도전하면 이것만큼 무모한 또 도전이 없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 합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공무원 합격해도 먹고 살기 힘든 거 마찬가지고 공무원 합격해도 오히려 더 인생이 팍팍하게 꼬일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상사를 만나고 하면. 앞으로 그런 사례들 많이 나올 겁니다. 공무원 들어갔는데 막 힘들어 죽으려고 약간 좀 안 좋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많이 나오잖아,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완전 공무원 완전 그 중독이 돼가지고, 어? 공무원 하면 다 좋다. 인생 끝난다. 공무원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무원도 직업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직업 중에 하나예요. 직업군 중에. 공무원도 지금 힘들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말을 안 할 뿐이지. 참고하는 거죠. 부모님 기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마세요. 내가 못하겠다 아니다 싶으면 가지 마요. 내가 확신이 들어도 될까 말까 한데 확신도 안 드는데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공무원 돼도 마냥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돼도 월급 받고 막 이 팍팍한 생활하게 돼 내가 이 월급 받고 어떻게 여기서 정년 때까지 버티지? 만약 제도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 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본인이 지금 그 배우고 있는 거 전공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내가 어, 취업적인 전략을 짜면 어떻게 좋을까? 세가공무원은 군무원도 동일하게 근데 군무원도 졸라 힘들어요. 군무원들은 힘들어 직업이. 거의 군인이야 군인. 직업 군인. 직업 잡부 군인. 정말 웃긴 게 이건 장교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닌데 거의 군인이에요 군인. 어디로 발령받을지 모르고 그리고 군부대가 산기슭에 간다면 산기슭에. 그래서 군대 생활이 체질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군대랑 똑같아요 거의. 그리고 군부대에서 생활을 하고 주거 지원 안 되고 월급도 그렇게 초반에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군생활 좋아하고 간부랑 장교랑 어울려도 크게 상관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내가 현장이든 다 도맡아서 할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공무원들이 은근 고민들이 많아요. 공무원. 왜냐하면 인사이도 내가 어디 갈지 모르는 거고. 만약 시골 같은데 막 강원도 양구 같은 데 가면 어떡할 거예요, 강사님? 서울 토박인데 만약 경기도 강원도 양구나 경기도 저 의정부 가면 어떡할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편의 쓰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오려면 한참이에요. 거기다가 주거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집 같은 거 알아보고 살아야 돼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가 거기 뭐 장교들 굉장히 무시해. 깔보고 무시합니다. 육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딱가지라고 졸라 부려먹고 무시해요. 가니까 막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용접하고 막 문 고치고 무거운 거 옮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고 나서도 생각하는 거죠. 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내가 이럴 것 같아. 내가 이런 조직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처음부터 내가 여기서 발 빼는 건데 제가 뭐 강수사님이 어떤 그런 어 마음까지 어떻게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이 와중에도 본인이 뭐 공무원 시험 보겠다 하면 제가 말릴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어설프게 내키지도 않는 공무원 시험 할 바에 그냥 내가 전공하는 게 또 말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조언만 하는 거지. 저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조언만 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학과 성적도 잘 맞았으니까 학 3.7점 맞고 뭐 아예 학과에 뜻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무리 그런 말 있잖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아무리 문과를 하더라도 인서울은 인서울이니까 국순세단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아무리 대학교가 죽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저 같으면 저는 학교의 생활에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사님. 화이팅!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